아까 안철수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의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잘한 일이지만 선대위에 합류해라 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는 이준석 후보 토론 참 잘했으니까 빨리 단일화 외쳐달라고 양쪽이 요청을 한 상태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는 이번 주가 이 단일화의 마감 시간, 그러니까 골든타임입니다. 어제 제가 직접 만났던 이준석 후보, 저희 채널A 국회의사담 앵커스에서는 특단의 방법이란 단어를 썼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연일 이준석 후보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저렇게 가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재명의 당선을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특단의 어쨌든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기대하는 단일화 모델이든 제가 생각하는 단일화가 아닌 모델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무능력자인 것이 인증이 끝나야지 그다음 되는 겁니다. 저는 드롭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드롭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에 있는 제가 단일화 무쇠라고 표현한 분들은 뭔가 착각을 크게 하고 있다. 이준석 붙들고 계속 뭐 이준석 책임론을 씌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분들은 이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제발 좀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특단의 방법이라는 건 여러 해석이 어제 오늘 나왔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결국은 유권자가 판단할 거다. 누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지 본인 중심의 단일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면 김문수 후보는 뭐 자기 중심의 단일화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또 본인 중심의 단일화를 이야기할 텐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25일이면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날이고 그 이후에 사퇴를 하면 아마 투표용지에 뭐 이렇게 찍히긴 찍힐 텐데 문제는 이제 가장 최적의 타임은 이제 투표 인쇄되기 전에 단일화하는 게 효과가 크겠죠.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등등의 결과를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일화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여요. 물론 선거 캠프는 매일 1%씩 지금 지지율을 올린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지금의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나 지금 당의 어떤 선거 전략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단일화 문제가 마지막에 중요한 문제라면 저는 김문수 후보나 당이 정말 이 문제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되는데 글쎄 그렇게 지금 절박한가라는 걸 별로 저는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본인도 그렇고 당도 지금 뭔가 이 후보 단일화 하려면 이 뭔가 밑작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물밑에서 어떤 교섭이나 이런 걸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 썩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이 이준석 후보에게 뭔가 좀 구애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일과 모레가 제일 고비일 것 같습니다. 결국 내일과 모레에 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하면 결국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보면 그냥 계속 끝까지 갈지 아니면 정말 단일화라는 거에 투여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결판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예 광야의 호랑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가리켜서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뜨겁게 구애하는 동안 사실 김문수 후보는 조용한 단일화를 하나는 성공을 시켜놨어요. 어떤 거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쇼를 했다라는 것하고 우리 공화당이 지지를 선언한 것, 또 자유통일당의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보수 극우 아스팔트 세력까지의 단일화는 되어 있고 마지막 남은 단일화의 퍼즐이 이준석 후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결과적으로 보면 대선 후에 있을 이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의 어떤 중심축이 될 것이다. 될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특단의 방법이라는 게 여러 해석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죠, 이번 주. 반면 이재명 후보는 비교적 외연 확장 혹은 제3지대에 있었던 인물들을 본인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고 영입 중인데 허은하 전 대표가 어제 직접 영등포 유세 현장에 가서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죠.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전 대표와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조홍천 전 의원이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열이나 혐오를 말하지 않습니다. 허은하 대표, 정말 개혁신당에서 그래도 같이 고생하고 그런 분인데 예. 개딸 맛을 아직 덜 봐가지고 저랬을 겁니다. 참을인자 10개를 쓰고 살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비가 약해가지고 도저히 잊지 못하고 나왔는데 예. 거기서 보수 얘기하고 거기서 자기 생각하면은 곧장 저격되고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으면 널 쏴 죽이겠다. 곧 얘기 들을 거예요. 유일체제 1인 정당인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거기서 네. 뭐 잘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글쎄 잘해보라는 말 같지는 않고 조홍천 전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역지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지금 좀 전에 그 허은하 전 대표 이야기한 걸 쭉 들어보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가짜 보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그걸 좀 모르겠고요. 차라리 허은하 전 대표가 내가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했었는데 이제는 진보 정당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가짜 보수다. 그래서 민주당 간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분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재명 후보 앞에서 분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앞에서 일극체제로 쫄쫄 뭉쳐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조홍천 전 의원이 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하는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반감, 그다음에 예. 개혁신당의 허은하 전 대표가 아무리 전 대표였다고 하더라도 개혁신당에 있을 룸이 없다. 이런 그 공간이요? 느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그냥 그 본인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세론에 그냥 올라탄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 영상을 보면 같이 그 정치 시그널 나이트 출연했던 박용진 전 의원도 뭐 개딸 맛을 덜 봐서 그렇다라고 조홍천 전 의원이 언급하니까 참을인자 10개를 쓰고 살아야 되나라고 했어요. 최진문 교수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허은하 전 이제 의원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이제 와서 뭐 결정할 문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민주당이 보수냐?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뭐 모르는 일이니까요. 더 보수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무슨 뭐 분열이나 아니면 공격이나 혐오의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일부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 분들 중에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과격하게 나가는 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조홍천 전 의원이든 뭐 박용진 전 의원이든 이런 분들한테 그런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곧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연결짓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뭐 특정한 과일을 얘기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말라고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재명 후보와 소위 그 극성 지지자들과의 연관성을 일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이제 원팀 통합, 외연 확장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인물 얘기를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쭉 나눠봤습니다.